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 15개 시, 군에 한파 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경남은 오늘 한파가 절정입니다. 진주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연일 도내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숨은 감염자가 있지 않을까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인구 100만 사수를 위해 결혼 후 새 아이를 낳으면 대출금 1억 원을 갚아주겠다는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마약을 SNS를 통해 국내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 30대 일반인이 주 구매자였습니다. 북극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남은 오늘 추위가 절정입니다. 15개 시, 군에 한파 특보까지 발효돼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을 박보경 기상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동장군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오늘은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 되겠는데요. 현재 대부분 경남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거창을 포함한 경남 서부 지역은 한파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경남 전 지역 아침 기온 영하 10도 이하를 보이면서 함안의 경우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창원과 김해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지역은 대기 상태가 무척 건조하고 그 밖에 경남 지역에도 대기 상태가 건조하겠는데요. 건조해서 불이 나기 쉬운 조건인 만큼 각종 불씨 관리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산지와 커브길, 그늘진 도로에는 내렸던 눈이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아서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더 떨어졌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밀양 영하 15도, 창원 영하 13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영하 3도, 양산 영하 2도 선에 멈추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17도, 진주 영하 1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영하 2도, 합천은 영하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전히 주말에도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이 지나면 추위는 차차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진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연일 도내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장과 통장 연수 관련 집단 감염 이후 확산세가 이어지는 건데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 환자도 적지 않아서 숨은 감염자가 더 있지 않을까 방역 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주 지역의 월별 코로나19 확진자 수입니다. 지난해 2월 신천지 관련 첫 확진자 이후 매월 한두 명씩 발생하다 지난 11월부터 갑자기 가파르게 늘기 시작합니다. 이 통장 관련 집단 감염 이후입니다. 10월까지 17명이던 코로나19 확진자는 27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달에만 벌써 62명으로 인구가 3배 많은 창원의 확진자 28명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완전히 불안합니다. 불안하는데 매달 서로가 조심을 하고 하면은 아무래도 낫겠지요. 이 통장, 실내 골프장, 목욕탕 같은 특정 모임, 장소를 통한 확산이 이어진 데다 최근에는 가족 간 전파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률이 4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가족 전체가 감염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확진자도 적지 않습니다. 숨은 감염자가 더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러 감염 경로를 통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방역망 내에 있지 않은 숨은 감염이 곳곳에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진주시는 장기적인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대대적인 진단검사로 지금까지 전체 시민의 5분의 1인 6만 6천여 명을 검사해 단기적으로 확진자가 늘 수 있다며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어제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7명으로 진주가 8명, 김해 4명, 양산 3명, 창원 하동 1명씩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1,492명으로 4명이 사망했고 306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특례시 출범을 앞둔 창원시가 인구 100만 명 사수를 위해 셋째를 낳으면 대출금 1억 원을 갚아주겠다는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재정 부담만 늘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시가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금을 갚아주겠다고 내놓은 결혼 드림론. 결혼하면 시가 보증을 서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셋째까지 나오면 대출금 1억 원 전액을 갚아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최근 5년간 30%가 줄어든 혼인 건수와 출산을 늘려 4년간 인구 10,000명이 늘어날 거란 예측에 따른 겁니다. 1억 원 정도의 대출을 통해서 전셋집이라도 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하고 싶지만은 결혼을 못하고 있는 경제적인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겠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당장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불필요한 출산 지원금을 조정한다 해도 10년 동안 연간 40억 원, 이후부턴 연간 68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는 겁니다. 시가 보증을 섰다 부실이 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기존 다자녀 가구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맞벌이 부부는 정책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도 제기됩니다. 충북 제천과 경북 포항 등에서 시행되는 비슷한 정책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구 증가를 결혼과 출산으로 해결하라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출산 문제에 이중 삼중고 시달리지 않고 행복하게 본인도 출산을 하고 아이를 기를 수 있으면 당연히 낫습니다. 그런 중장기적인 정책을 같이 펴야 되는 거지. 창원시는 통합 원년인 2010년 109만 명을 최고로 해마다 인구가 줄어 현재는 103만 7천 명, 특례시 기준인 100만 명 사수의 사활을 거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거나 수도권 대학과 거점병원 유치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마약을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국내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SNS 사용이 활발한 20, 30대 일반인들이 구매자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모텔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테이블 위에 마약류와 투약기구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경찰이 급습한 주택에서도 마약류가 줄줄이 발견됩니다. 어디 있노? 뭔데 마약류? 클로폰. 붙잡힌 사람은 국내 최대 규모 마약 공급 체구로 알려진 바티칸 킹덤 26살 A씨와 그 일당.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70여일 동안 마약왕 전 세계로 불리는 필리핀 유명 마약상 41살 B씨로부터 49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와 점조직 형태로 구축한 유통 판매망을 통해 전국에 팔았습니다. 이 중에는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신종 합성 마약도 있었습니다. 국제 택배로 밀반입한 마약은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유통시켰습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로 거래했고 돈을 받은 뒤 마약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일명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SNS나 가상화폐에 익숙한 20, 30대 일반인들이 주로 구매했고 대부분 초범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주로 SNS를 많이 사용하는 20, 30대들이 일부는 호기심에 SNS에 텔레그램 마약 판매방에 쉽게 접근하지 않았나. 경찰은 국내 유통 총책인 A씨와 공급책, 판매책 등 28명을 붙잡아 17명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62명도 입건했습니다. 또 필리핀 경찰에 붙잡힌 해외 공급 총책 B씨를 국내로 송환하고 추가 마약 판매자나 구매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새해 도내 각 시군의 역점 시책과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밀양시는 올해도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 산단 성공의 열쇠는 무엇보다 나노 관련 핵심 기업을 유치하는 건데요. 이재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나노 관련 기업과 연구소 등이 들어설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지난 2019년 착공에 들어간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는 오는 202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32개 기업이 입주를 약속해 전체 면적의 약 절반이 분양됐고 지난해 10월에는 식품 제조업체인 삼양식품이 수출 전용 공장 건립을 시작했습니다. 밀양시는 나노산단 성공의 열쇠인 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에 있는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외에도 밀양시가 특별히 지원하는 그런 보조금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등 우리 기업 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를 약속한 기업의 30%만 나노 소재 부품 관련 기업이고 나머지는 관련 없는 업체들입니다. 때문에 나노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나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전자산업 관련 대기업 유치가 가장 큰 과제입니다. 관련 연구기관과 대학, 지자체 간 협력 체계 구축도 필요합니다. 안카 기업, 대기업이 필요하며 지역에 있는 소재 관련 연구기관, 학교와 관인 아우러져서 서로 기업체와 연계되는 산학연관의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며 1조 원의 경제 파급 효과라는 장밋빛 청사진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나노산업에 대한 지역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이어서 통영시입니다. 통영시는 올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관광 인프라 확충과 농수산 분야 비대면 산업 육성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골칫덩이인 굴껍데기 자원화 사업과 일본산 농산물 수입 확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은 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리자 통영 남망산이 거대한 빛의 정원으로 탈바꿈합니다. 디지털에 비탈의 통영 사투리 피랑을 합친 디피랑이 통영의 밤을 수놓습니다. 통영시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관광자원 확충에 나선 겁니다. 지난해 관람객 수가 반토막 난 통영 케이블카를 보완하고 욕지도 모노레일과 디피랑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머무는 관광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밤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또 서피랑도 야간 경관을 갖다가 새롭게 꾸미고 낮에만 볼거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밤은 더 아름답더라. 폐 조선소를 활용한 청년 창업 공간에 한예종 영재교육원을 조성하고 복합문화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봉평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뉴딜 사업을 통해서 청년 창업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력 산업인 해양수산 분야 지원도 확대합니다. 가두리 양식장 15곳이 친환경 스마트 양식장으로 거듭나고 FDA 지정 해역 위생 관리 강화와 해양자원 재활용 시설 설치 사업도 본격 추진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양 투기에 의존했던 굴껍데기의 자원화 사업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만큼 다각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급증에 대응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 구축과 수출업체 육성도 내실을 다져야 할 과제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통영시의 관광과 해양 수산업 육성 전략이 올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남해 강진만과 사천말에 저수온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들 해역은 어제 정오 기준 수온이 2.9도에서 4.6도를 보여 저수온 발령 기준인 4도에 도달했거나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인근 해역의 양식장에서는 사료 공급과 선별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진주시는 농업인 소득 증대와 도시민과 함께하는 농업 구현을 위해 기술 지원과를 신설하고 농업기술센터 조직을 기존 3개 과에서 4개 과 체제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가하는 반려동물 업무를 맡을 동물복지팀과 먹거리 정책을 수행할 먹거리 지원팀도 신설했습니다. 사천 선인 공공주택 조성 사업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사천 선인 공공주택은 사천 터미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항공국가산단의 배후 주거시설이어서 지역에 관심이 높은 택지로 4,700여 세대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환자 1명이 주변 몇 명을 감염시키는가를 뜻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난해 말 1.05명에서 지난주 0.98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 조사 중인 사례는 전체의 18%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족 간 전파가 증가해 최근 30%까지 올라갔습니다.
또 한 달간 누적 확진 환자는 창원이 154명, 경남 전체의 23%로 가장 많았고 진주와 거제, 김해 순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경상남도가 11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영업 중단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300억 원 규모의 긴급 보증을 실시합니다. 음식점업과 노래 연습장 등 경남 7만 7천여 개 업소에 긴급 자금은 업체당 보증 포함 1억 원 이내에서 1,000만 원을 동일 지원하고 대출 최대 금리 3.2% 가운데 2년간 연 2.5%의 금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해시가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숨기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A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A씨는 부산 보험회사 관련 확진 환자로 역학조사 과정에서 3명과 식사를 한 사실을 숨기고 집에 머물렀다고 거짓 진술한 바 있습니다. 올겨울 북극발 한파로 전국에 강한 추위와 잦은 눈이 예상되자 경남 소방본부가 대설 한파 긴급 구조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4명의 저체온증 환자를 이송했고 동파 안전 조치와 급수 지원을 실시했다며 기상특보 발령 시 피해 예상 지역에 경남 119 특수구조단을 배치하는 등 선제적인 예방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